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경과에서 28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신경과 전문의 김현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환자 한 분의 생생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58세 박영수 씨,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셨습니다. 고혈압 약도 잘 드시고 일주일에 3번씩 조깅도 하시던 성실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차가운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곧바로 조깅복으로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이 바로 옆에 계셔서 즉시 119를 불렀고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혼자 계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박영수 씨는 응급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문제는 뭘 하셨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셨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박영수 씨가 왜 쓰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같은 일을 절대 겪지 않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40%가 이 4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모닝서지, 즉 아침 급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말 그대로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수는 분당 60회 이하로 떨어지고 혈압도 낮아지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우리 몸은 활동을 위해 전투 태세로 전환됩니다. 이때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드레날린은 흥분 호르몬으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두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 120이던 혈압이 순식간에 150, 심하면 160까지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닝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은 2리터 정도인데 잠자는 8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은 평소보다 훨씬 더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혈액점도가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 속을 흐르기 어렵고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운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겨울철이나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한다는 것은 혈액이 지나갈 길이 좁아진다는 뜻이죠. 정리해볼까요? 아침 6시, 우리 몸에서는 3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겹칩니다. 첫째, 급상승한 혈압. 둘째, 끈적해진 혈액. 셋째, 좁아진 혈관. 이것은 마치 좁은 터널에 걸쭉한 시멘트를 높은 압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지점이라도 막히면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막힌 곳이 뇌혈관이라면 뇌졸중, 심장혈관이라면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난 5년간 희망메디컬센터 응급실로 실려온 뇌졸중 환자 523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의 90% 이상이 발병 직전에 3가지 행동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했습니다. 첫째, 알람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다. 둘째,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을 단숨에 마셨다. 셋째,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격렬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 3가지입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박영수 씨를 떠올려 보세요. 3가지를 다 하셨죠? 벌떡 일어나서 차가운 물을 마시고 준비 운동 없이 조깅을 나가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도 똑같이 운동을 해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3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잠에서 깬 직후 완충지대를 만들었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완충지대라는 것은 급격한 변화를 완만하게 만드는 시간과 방법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식적으로 몸에 충격을 주지 않는 습관들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7가지 핵심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약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단지 순서와 속도를 바꾸는 공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을 실천한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62세 최민호 씨는 이 습관들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혈관 탄력도 검사에서 52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10년이 젊어진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요. 가능하면 가족들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습관, 눈 뜨고 1분 심호흡하며 누워있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절대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알람을 끄고 눈만 뜨세요. 그리고 그대로 천장을 바라보며 1분간 누워 계시는 겁니다. 이때 천천히 5번 심호흡을 합니다. 코로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들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번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순간적으로 하체로 몰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죠. 우리 몸은 이것을 감지하고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어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미 모닝서지로 혈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또다시 혈압이 오르면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누워서 1분간 심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신경인데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제 환자분들의 아침 혈압을 측정해보니 평균 15에서 2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단 1분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환자 중 67세 이순자 씨는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이 1분 심호흡 습관을 들인 후 3주 만에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지금도 이 습관을 3년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습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2분간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 마시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차가운 물은 식도와 위를 통과하면서 내부 장기를 급격히 차갑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또다시 혈압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물은 반드시 미지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36도에서 38도 사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전날 밤에 보온병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시는 속도입니다. 절대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2분 동안 한 모금씩 천천히 삼키는 겁니다. 한 모금 마시고 10초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10초 쉬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밤새 농축됐던 혈액이 몸에 부담 없이 천천히 희석됩니다. 혈액 점도가 낮아진다는 말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물 한 컵을 제대로 마신 사람은 혈전 생성 위험이 40%나 감소합니다. 혈전은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물 한 컵으로 뇌졸중 위험을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 뒤에 드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세 번째 습관, 발 받침대를 활용한 부드러운 화장실 루틴입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실수를 합니다. 바로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배변하실 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줍니다. 이때 우리 배 안쪽의 압력, 즉 복압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복압이 올라가면 그 압력이 혈관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서 뇌압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미 아침에 혈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뇌압까지 오르면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56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아침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수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잠깐의 힘주기가 평생의 장애로 이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변기에 앉을 때 발밑에 15cm 정도 높이의 낮은 받침대를 놓으세요. 두꺼운 책을 쌓아놓거나 시중에 파는 화장실용 발 받침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은 위치에 오게 됩니다. 이 자세는 직장과 항문이 거의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힘을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자세를 사용하면 배변 시간도 짧아지고 복압 상승도 최소화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쓴 후 10년 동안 고생하던 치질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 습관, 5분 호흡 명상으로 코티솔 낮추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침에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고요. 이 코티솔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런데 이 코티솔을 낮추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들숨에 셋, 날숨에 넷, 이런 식으로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5분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 겁니다. 오늘 할 일이 떠오르거나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거나 하죠.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하나부터 세면 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호흡 명상이 코티솔 수치를 극적으로 낮춥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5분간의 호흡 명상만으로도 코티솔 수치가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이 명상을 매일 아침 실천하신 분들의 혈압을 측정해보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말이죠. 70세 김영희 씨는 고혈압 약을 15년간 드셨는데도 아침 혈압이 항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5분 명상을 3개월간 실천한 후 혈압이 안정되면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약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 기록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혈압계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당장 하나 구입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요즘은 3만원대에도 정확한 자동 혈압계를 살 수 있습니다. 혈압계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저렴한 투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급적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혈압을 재세요. 그리고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이 세 가지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많으니까 앱에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기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혈압은 항상 변합니다. 아침에 높았다가 낮에 낮아졌다가 저녁에 다시 올라갔다가 합니다. 병원에서 한 번 재는 것으로는 진짜 혈압 패턴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병원에만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백의 고혈압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입니다. 만약 수축기가 140을 넘거나 이완기가 90을 넘으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수축기가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가 100 이상이면 매우 위험한 상태이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고혈압은 증상 없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혈압을 기록하다가 평소 130 정도였던 혈압이 3일 연속 150 이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경동맥에 플라크가 많이 쌓여 있었고 혈관이 70% 정도 좁아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뒀다면 몇 주 안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매일 혈압을 기록하는 습관이 이분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6번째 습관, 실내 스트레칭 5분으로 혈류 개선하기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운동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영수 씨처럼 일어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서 뛰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을 깨우지 않고 갑자기 격렬하게 움직이면 부상은 물론이고 심혈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내에서 먼저 몸을 풀어야 합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5분간 스트레칭을 하세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목을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고 앞뒤로 숙이고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절대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돌리고 팔을 쭉 펴서 위아래 좌우로 스트레칭합니다. 그 다음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고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힙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좌우로 돌려줍니다. 왜 이 순서일까요? 목에서 발목으로 내려가는 순서는 뇌에서 심장을 거쳐 다리로 가는 혈류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특히 목 스트레칭이 중요한데요. 목에는 경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이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공급합니다. 목을 천천히 스트레칭하면 경동맥 주변의 근육이 풀리면서 혈관의 탄력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5분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뇌혈류량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 65세 정수진 씨는 매일 아침 조깅을 20년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조깅 중에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경동맥에 플라크가 쌓여 있었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분간 조깅을 중단하고 대신 매일 아침 실내 스트레칭을 15분씩 하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경동맥의 혈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플라크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실내 스트레칭을 먼저 한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7번째 습관, 생마늘 한쪽이 포함된 뇌혈관 친화 아침 식단입니다. 마지막 습관은 아침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대충 먹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하고 특히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뇌혈관 보호 아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메뉴는 이렇습니다. 살짝 구운 토마토 반 개, 삶은 달걀 하나, 오트밀 한 그릇. 여기에 비밀 무기를 하나 추가합니다. 바로 생마늘 한쪽입니다. 생마늘을 잘게 다진 후 10분간 공기 중에 놔둡니다. 왜 10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마늘을 다지면 알리인이라는 성분과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만나서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리신이 제대로 생성되려면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다진 마늘을 오트밀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왜 하필 이 조합일까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마늘의 알리신은 3가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혈액 속의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서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둘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셋째,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실제로 생마늘을 매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어떨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빨간색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플라크를 만드는데 라이코펜이 이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구워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구운 토마토를 추천하는 겁니다. 달걀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래된 오해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달걀 흰자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아침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오트밀을 꾸준히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또한 오트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 네 가지 식품, 즉 생마늘, 구운 토마토, 삶은 달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각각의 효과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지는 거죠. 제 환자 중 59세 한정민 씨는 총 콜레스테롤이 280이었고 LDL 콜레스테롤이 180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약 처방을 권했지만 이분은 먼저 식단 조절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아침 식단을 알려드렸고 이분은 6개월간 매일 아침 이 식단을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20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 식단만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명을 구하는 7가지 아침 완충 습관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눈 뜨고 1분 심호흡하며 누워있기.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컵을 2분간 천천히 마시기. 셋째, 발 받침대를 활용한 부드러운 화장실 루틴. 넷째, 5분 호흡 명상으로 코티솔 낮추기. 다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 기록하기. 여섯째, 실내 스트레칭 5분으로 혈류 개선하기. 일곱째, 생마늘 한쪽이 포함된 뇌혈관 친화 아침 식단. 이 7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보면 대략 30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30분이나 더 써야 한다니 너무 번거롭다고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지켜줍니다. 하루 30분 투자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평생 누워 지내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각각의 습관이 개별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심호흡과 명상은 코티솔을 낮추고, 미지근한 물은 혈액을 희석하고, 스트레칭은 혈류를 개선하고, 식단은 혈관을 강화합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작동하면 뇌혈관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7가지 습관을 환자분들께 권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고작 이런 것으로 효과가 있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6개월 후, 1년 후 검사 결과를 보고 모두들 놀라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도가 좋아진 겁니다. 특히 혈관 탄력도 검사 결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습관을 6개월 이상 실천한 분들은 혈관 나이가 평균 8년에서 12년 젊어졌습니다. 실제 나이는 60세인데 혈관 나이는 50세가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 중에서 지난 5년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 습관을 실천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매년 3에서 5% 정도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이 습관들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60% 이상 낮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에 이 습관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했지만 이분은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1년 후 혈관 검사를 했더니 70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8년이 젊어진 거죠. 이분은 지금 80세인데 혼자서 등산도 다니시고 자전거도 타십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반대로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30대, 40대 젊은 층에서도 뇌졸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이 젊은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뇌졸중 환자 중 가장 젊은 분은 32세였습니다. 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습관들을 실천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한꺼번에 모두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서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것 하나를 선택해서 2주간 실천하세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면 다음 것을 추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3개월 후에는 7가지를 모두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작 습관은 미지근한 물 마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쉽고 효과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눈만 뜨고 1분간 누워서 심호흡 5번을 하세요. 그 다음 일어나서 그 미지근한 물을 2분 동안 천천히 마시세요. 단 이틀만 해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어지러움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경험이 다음 습관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실천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면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실천한 경우 성공률이 80%가 넘었습니다. 반면 혼자 실천한 경우는 50% 정도였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하세요.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서 위험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1분간 누워서 심호흡 5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번의 큰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28년간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재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쓰러지지 않도록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받는 것보다 물 마시는 습관과 식단을 바꾸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메모장을 꺼내서 이 7가지 습관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침대 옆 테이블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뇌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